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오늘도 이제 구독자분 사연 올려주신 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어떤 식으로 뭐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될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제 카페에 올려주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영상으로 이제 찍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상담 게시판이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제목이 일시적 1가구 1주택 매도를 위한 투자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고요. 이제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 주셨습니다. 이 상황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만 저희 상황과 맞는 좋은 대안에 대해 결정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인지라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자 용기 내어 상담 신청 드립니다. 어차피 뭐 익명이니까요. 뭐 용기까지 낼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에 민감한 거는 블라인드 처리하시면은 제가 개략적으로 뭐 개략적인 지역만 말씀을 하셔도 이제 대충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연을 한번 보죠. 사연을 보면은 이분 40대 부부의 아이가 없고요. 뭐 딩크족까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뭐 보통 이제 자녀 계획이 없으면 딩크족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던데 지금 아이는 현재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현재 영등포 당산에서 거주 중이다. 자가라고 하셨고요. 직장 위치는 을지로 입구와 마곡. 현재 월소득은 부부 합산 세후로 1,100만 원이고 이제 저축은 600만 원 정도, 생활비로 한 500만 원 정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은요. 현재 거주용 아파트 영등포 당산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래요. 뭐 어떤 단지인지는 언급이 없고요. 최근 거래가가 9억 5천, 이거 2018년도에 매수하시고 계속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당산역에 있는 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3억 3천에 분양을 받았고 보증금 1,000에 110만 원, 세입자가 거주 중이에요. 대출은 한 1억 9천이 거의 2억가량이 있고요. 이걸 2022년 1월에 매수를 했네요. 현재 거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천 정도 기타 이제 금융자산이 좀 있고요. 영등포 아파트하고 뭐 당산역 오피스텔을 만약에 매도한다 현재 금액으로 현재 순자산은 한 11억 2천 정도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의견을 주신 거예요. 투자 목표가 10년 내 은퇴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기간 내에 순자산 2배 이상으로 불려 현재 가치 한 25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사항이 22년 매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택수 포함으로 현재 매매가 잘 되지 않아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위해 올해 1번 아파트 매도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당산역 오피스텔을 양도 차익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뭐 먼저 팔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잘 안 팔릴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를 비과세로 팔고 나머지 요거를 이제 팔려고 하시는 상황으로 제가 인지를 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질문을 한 3개 정도 하셨는데 제가 순서대로 뭐 1번, 2번, 3번 그러니까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리마인드 해 보면은 10년 내 이제 순자산을 25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싶으신 부부인 것 같습니다. 1안이 마포의 신축 아파트 25평 혹은 30평대로 갈아타기라고 하셨어요. 내용을 좀 주셨는데 남편과 제 직장 동선을 고려하면서 전 고점 대비 아직 반등하지 않은 것으로 뭐 3년 내에는 회복된다는 가정 하에 갈아타기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동을 고려 중에 있다. 마포 어디 신축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마포도 사실은 이미 좀 V자 반등을 좀 했어요. 그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장기 보유 예정은 아니고 신축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등하면 기회를 봐서 자산을 다시 이동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산 아파트가 아직 가격 보고 계신 아파트가 뭐 몇 억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시점에 내가 이걸 팔고 자산을 옮긴다라고 했는데 아마 더 좋은 지역을 갈 거잖아요. 뭐 그 지역은 사실은 내가 가진 지역보다 더 올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안의 계획이 10년 안에 자산을 그죠? 순자산을 25억을 달성하는 선택지 같지는 않거든요.
뭐 마포에도 뭐 여러 단지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뭐 마레프로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은요. 제가 이미 좀 이제 V자 반등을 좀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요 시점에 저점에 샀었으면 그래도 시세를 많이 벌었을 텐데 이미 좀 반등을 했고 전고점하고 이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여러 단지가 있는데 마포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회복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19억에서 한 20억 정도 내외잖아요. 근데 이미 시세를 호가가 막 18억씩 부르고 있으니까 얘를 사서는 시세 차익이 많이 날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내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더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시세 차익을 보고 다른 지역을 갈아탄다?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더 좋은 지역을 갈 텐데 그 시점에는 시세가 더 올라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안을 한번 읽어보죠. 두 번째 안은 월세를 1억에 200만 원 이하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내 집을 파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당산동의 아파트를 팔고 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으로 가장 많이 오를 곳에 투자, 뭐 한남과 뭐 방배 재개발 재건축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방배동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재개발이 없어요. 여기 이제 재건축이고,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도 재건축인 지역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자산을 좀 보면, 순자산을 보면, 다 팔았을 때 한 11억 정도 있는 것 같고, 요거 가지고 1억에 200만 원 월세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투자금이 한 10억 정도 가지고 이제 상급지를 사게 될 텐데, 10억 가지고 방배동 재건축인데 사업의 속도가 빨라서 10년 이내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지역은 현재 살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이게 올 초만 해서 하더라도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가능해서 살 수는 있었는데, 뭐 여튼 현재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10억 가지고 살 수 없고, 물론 이제 10년 이상 걸리는 건 살 수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10년 내 자산 25억이니까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남는 게 이제 한남인데, 한남도 구역이 여러 구역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속도가 좀 빠른 구역으로 좀 보면은 30평대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사야 좀 투자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못해도 매매가가 거의 한 17억에서 한 20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다 팔았을 때 11억이 있으니까 뭐 1억에 200만 원 월세를 가고 남은 10억으로 여기를 사면 담보대출 거의 7억에서 많게는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내가 저축액이 보면 뭐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200만 원 쓰고 뭐 400만 원으로 뭐 원리금 상환을 잘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한남 뉴타운을 산다라고 하면 거주 비용을 1억에 200이 아니라 1억에 한 100 이하로 더 극단적으로 낮춰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더 극단적으로 낮춰야 될 것 같고, 투자금을 온전히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될 텐데, 또 이제 문제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른 구역도 거의 한 7, 8년 걸리거든요. 7, 8년 기간 동안의 어떤 금융 비용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자녀가 없으니까 뭐 지금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자녀가 생기거나 이제 하고 하면은 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안 같은 경우에 뭐 한남동이 괜찮긴 하는데 물건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남동을 제가 보면은 뭐 속도가 3구역은 이미 뭐 관처가 낮고 매물도 많이 없고 프리미엄도 비싸기 때문에 뭐 2구역을 보면 2구역이 뭐 16억 5천인데 이 물건이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17억에서 한 20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17억에서 20억인데 여기 뭐 취득세도 있고, 현금 10억 가지고 나는 딴 데 1억에 뭐 200짜리 월세 살고 10억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7억에서 10억의 담보대출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또 짧으면 괜찮아요. 사실은 뭐 이게 뭐 2, 3년 안에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현재 시장에서 뭐 7년 뭐 8년 걸린다라고 하지만 이게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고 그런 리스크도 좀 존재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세가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네이버에서는 이게 재개발 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택 재건축입니다. 이런 빌라 구역들도 보면은 뭐 6구역이니
5구역이니 14구역이니 13구역이니 이런 지역들이 다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요런 지역들을 내가 이미 관처가 났으니까 살려고 좀 검토를 해보면 가장 좀 저렴한 데가 13구역인데 13구역도 25평을 받는 게 거의 한 현금이 14억 있어야 됩니다. 대출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죠. 그 34평을 받는 거는 거의 한 15억 이상 있어야 되니까 현재 우리는 10억 가지고 얘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것은 10년 이상 걸리는 초기 단계만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에 대한 질문인데요. 월세 1억에 200만 원 이하로 이동하고요. 오피스텔 팔고 최근에 안전진단 통과한 당산 아파트 30평대 재건축 투자 한 채. 요게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 한 채를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요걸 보유한 상황에서 추가 매수하려고 하면은 얘 전세금을 활용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밑에 이제 첨언하셨는데 최근 용적률을 400% 상향되기도 했고 유원 재건축 및 당산역 근처 개발이 되면은 동네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빠르면 10년 보고 있긴 한데 실거주 만족도가 높아서 선택지에 넣고 고려 중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자체가 개발이 되고 바뀌는 건 맞는데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여기가 한 15억대 내외 정도, 국평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지 이게 10억대 후반을 가서 20억을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역을 한 채 추가 매수한다라고 하면, 그죠? 당산을 내가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을 한 채 추가 매수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가진 거는 3년 내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한 채만 남게 될 거고, 그거에 따른 또 시세 차익은 높지 않을 거고, 그럼 이거를 장기간 2개 끌고 갈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입주권을 사가지고 끌고 가는 방법뿐일 텐데, 입주권을 최소한 노량진 뉴타운에 한 9평 이상, 그러니까 30평대 이상 받을 수 있는 입주권 매물은 사야지 내가 목표로 하셨던 이런 순자산 10년 내 25억 요게 조금 근접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노량진 뉴타운 34평의 입주권을 사기가 좀 자금이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요 당산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그런 거죠. 자, 당산에 어떤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진단 통과된 단지를 하나 그냥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요게 매매가가 호가가 10억에서 11억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7억 7천에 최근에 거래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한 10억대 요거로 좀 가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고점이 13억이었는데 요건 좀 오버슈팅 된 거니까 12억대 정도로 봐야 되겠죠. 또 요 정도는 상승이 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물론 사업 속도가 오래 걸리는 거니까 좀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세대수도 사실 많지는 않아 보이고 물론 이거 이제 다른 단지도 상황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산 일대를 좀 예시로 든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노량진 뉴타운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30평대를 살려고 하면은 9억 이상 필요한데 계산을 제가 해봤을 때는 내 집 팔고 월세로 가면 우리가 현금이 10억밖에 없는데 그죠? 당산까지 팔았을 때 10억 당산을 보유한 채 내가 이걸 살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노량진 뉴타운 30평대를 사더라도 여기에 어떤 시세차익이 향후에 한 5, 6억 정도? 많게는 한 7억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내가 현재 순자산이 한 11억 정도인데 이걸 25억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4억을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택지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현재 상황을 보면은 당산의 아파트도 한 채가 있고 오피스텔도 하나가 있는데 얘는 양도 차익이 거의 없으니까 대출도 한 2억 정도 있으니까 1억대가 좀 남는다라고 보고 얘 팔았을 때 10억이라고 보면 11억 정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10년 이내에 어떤 자산을 2배 이상 불려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저는 한강변 일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강변 일대 중에서도 사업이 속도가 빠른 데를 가야 될 거잖아요. 느린 데는 10년 내 안 되니까 좀 빠른 곳. 그러니까 관리 처분이 낮거나 관리 처분이 임박해 있는 곳을 특정을 해서 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시를 하나 들으면 요런 단지 정도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남 하이츠죠. 한남 하이츠도 보면 나와 있는 매물이 1층인데 한 16억 5천 정도, 이거보다 층수가 높은 건 한 17억대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긴 투기과열 지역도 아니니까 뭐 담보대출도 많이 나올 거고, 최근에 좀 금리가 뭐 4%에서 3%대로 좀 내려가는 추세니까 아주 그렇게 큰 무리가 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아직 이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거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주를 하게 되면 뭐 이주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잠깐 분리했다가 향후에 입주를 해가지고 사시면 되겠죠. 바로 아래에 보면 이제 압구정 현대도 있고요. 왼쪽을 보면 뭐 한남 뉴타운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 10년 뒤에 보면 압구정도 개발이 될 것이고, 뭐 한남 뉴타운도 뭐 7, 8년에 개발이 될 것이니까 같이 반사적으로 봤을 때 시세 상승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린 겁니다. 향후에 이제 한강변 아파트의 가치는, 물론 여기가 이제 강남권이 아니니까 절대적인 집가나 땅의 가치는 높진 않은데,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는 국평 기준으로 저는 거의 10억 이상의 가치라고 보거든요. 현재 시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현재 순자산이 한 11억 정도 있는데, 얘를 거의 한 25억 불리려고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한강변에 속도가 빠른 정비사업 구역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다시 40대 맞벌이 부부고 자녀가 없습니다. 직장은 을지로 마곡, 월소득이 1100에서 저축이 600이다. 영등포 당산 아파트 한 채 2018년에 매수를 했고 9억 5천, 당산역 오피스텔은 3억 3천에 분양받았고 대출은 뭐 1억 9천인데 거래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뭐 기타 금융자산 3천, 그래서 총 순자산을 계산해보면 11억 2천이고 목표가 10년 내 순자산 20억을 만들어서 은퇴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안을 보면 마포 신축 아파트 25평, 뭐 30평대 갈아타기인데, 뭐 투자 후 또 갈아타기 하려고 하면 그 시점에 다른 지역도 올라 있으니까 요 선택지는 아닌 것 같고, 2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방배동을 살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10년 내 재건축이 되는 데가 현재 자본으로는. 남는 데는 한남 정도인데, 한남을 가려고 하면은 내 거주 비용을 극단적으로 더 줄여야지만 일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세모 표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억에 200만 원 이하 월세 이동하고 당산 한 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 한 채를 추가 매수하는 건데, 추가 매수하려고 하면 입주권을 사야 되고 입주권도 좀 좋은 지역을 사야 될 텐데, 요 좋은 지역을 사기가 사실 자본이 좀 부족하고, 초기 단계 구역을 사면 얘는 10년 내 정비 사업이 안 되니까 목표로 하는 자산 달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남 뉴타운 2구역 뭐 10억대 후반 매물 매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거주비는 많이 줄여야 돼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 시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금융 비용에 대한 리스크는 좀 존재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강남권이지만은 저는 한강뷰가 나오는 데는 한강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사업의 속도가 이제 빠른 구역, 관처가 임박해 있는 곳, 뭐 10억대 중후반 매물을 좀 보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 내가 순자산을 10년 안에, 10년까지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자산을 만약에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5년, 6년 정도 걸려가지고 순자산을 달성할 수도 있는 솔루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요런 제가 예시로 든 단지들이 사실은 서울에도 잘 찾아보면은 좀 꽤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시로 들어드린 거고요.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